안녕하세요. 전주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가능하면 여러 학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해보려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강의에 쏟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어머니들 만나면 가장 많이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지금 뭐 3학년인데, 3학년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학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미취학인데, 이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수학을 어디까지 해놓고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6학년, 뭐 고학년, 5, 6학년 친구들인데 앞으로 이제 곧 중학교에 갈 건데 지금 수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큰 로드맵의 질문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전체적인 초등학교 수학의 전체 로드맵을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초등 수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의 과정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 맞는 수학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크게 1, 2학년군, 그다음에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학년별로 좀 묶어가지고 대략적인 큰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 2학년 친구들 또는 미취학,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의 연산이에요. 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에 대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비형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취학 때 유치원 시절 때 유치 시절에 수와 양을 일치시키는 개념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아이들은 습득을 한 상태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수와 양을 일치시키는 것도 이제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아직은 비형식적인 친구들이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와 연산 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의 수학 학습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학년입니다. 1, 2학년 수학 학습군에서는 두 자릿수 범위 내에서 덧셈과 뺄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의 원리도 좀 배우고 곱셈 구구까지 배우는 학년이 이제 1, 2학년인데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 학습군의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의 원리까지 잘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연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로드맵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단 초등학습 교육과정에 맞춰서 연산은 잘 따라가고 있다. 아니면 아직 학교 수학 내용을 따라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또는 학교 지금 2학년 정도의 연산까지는 무리 없이 더 빠르게 잘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의 현재 연산 수준을 기준으로 로드맵을 좀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연산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각자 수준에 맞는, 저는 이제 1, 2학년까지는 사고력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연산 학습이 기본 바탕이 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사고력 수학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면 좋은 학년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수학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교재나 문제집 위주로 재미없는 문제를 막 풀면서 익히기보다는 아직 1, 2학년까지는 실생활 수학과 연결시켜서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들, 뭐 시계나 달력, 시간 알아보기, 그다음에 규칙 찾기, 달력 안에서의 뭐 규칙 찾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뭐 돈과 화폐, 동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좀 익혀본다든지, 실생활에 실제로 활용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탄탄하게만 해주셔도 이 아이들은 현재 교육과정 2학년까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을 무리 없이 따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더 앞선 개념까지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학년 같이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인 수와 연산 파트에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에 대한 점검, 실생활의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좀 사고력 수학, 재미있게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한 학년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2학년
3학년까지는 현재 아이의 연산 수준을 바탕으로 사고력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도 좋은 학년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좀 로드맵을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생활과 연결을 해서 좀 재미있게 수학학습을 사고력 위주로 했다면 3, 4학년부터는 기준 자체를 이제 연산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교과 학습 수준으로 기준을 좀 삼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교과 수학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교과 수학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한다. 또는 교과 수학 정도는 잘 따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교과 수학 뿐만 아니라 그 앞선 선행의 학습도, 선행 개념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수준,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현행 수학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설정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3, 4학년 학년군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저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심화학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교과 진도. 우리 아이가 현행을 탄탄하게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 심화학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학년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년과 학기의 진도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심화 수학까지도 아이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학년이고요. 3학년부터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한다는 나눗셈, 그리고 분수가 나오는 학년군이죠.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1, 2학년 수학보다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수의 기본을 잡는 학년이기도 하고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학년이기도 한데, 뒤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분수에 대한 계산이나 분수에 대한 원리를 너무 어려워해서 힘들어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들은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분수 부분에 약하구나 해서 이제 분수 부분 막 연습을 시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가 분수의 개념보다는 나눗셈의 개념, 나눗셈의 기본 원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분수가 어려워하는 걸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에서 처음 우리 아이가 나눗셈 배울 때, 그다음에 분수의 개념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수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이에게 잘 인지를 시켜주시고, 나눗셈의 원리, 분수의 원리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줘야 될 학년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학년부터는 사실 새로운 도형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학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면도형, 그러니까 초등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평면도형의 다양한 정의들을 좀 접할 때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학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 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학년군입니다. 자, 이 학년도 마찬가지로 3학년과 4학년에서 실제로 어떤 단원들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이제 올려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링크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5, 6학년으로 넘어가면 5, 6학년군은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죠. 고학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더욱 많이 생기는 학년군이기도 한데요. 5, 6학년에서는 물론 3, 4학년 때 강조했던 심화수학, 심화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과정에서 수학이 끝나고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의 범위 자체가 달라져요. 초등과정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자연수, 분수, 소수, 이제 이러한 수들을 좀 배우긴 했지만 다 양의 정수에 있는 수들을 다 배웠던 건데, 중등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음수가 도입이 되죠.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은 너무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고 심화학습까지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하면 이 학년군부터는 중등 수학에 조금씩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연습이라든지, 문자화식 활용하는 연습, 방정식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게 예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학년입니다. 5학년, 6학년에서는 사실 실제로 중등수학과 연결되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런 수들을 배우는 것도 중등수학에서 이제 바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 배분, 이런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원들을 다루고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5, 6학년 학년군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탄탄하게 개념부터 이제 심화학습까지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배우게 될 중등수학과 연결을 시켜서 초등과정에서 중등수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또는 기본 연습 정도는 시켜주시는 게 필요한 학년군입니다. 5, 6학년 학년군에서는 사실은 심화학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부분에서 큰 개념에 구멍이 없었는지,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학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5학년부터는 수학이 또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학년이기 때문에 아이가 현행학습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에 결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려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수학은 다 개념과 개념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전의 개념에서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학년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중등수학에 대한 예습도 필요하지만 그 앞서서 초등과정 6년에 걸친 수학학습 내용 중에 우리 아이에게 결손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학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 6학년에서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단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1, 2학년군과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좀 나누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